자, 이제 3강이죠. 저도 자꾸 헷갈려서 써놓고 하려고요. 네, 3강은 자,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된 내용 2죠. 그죠? 개정 내용 2. 자, 조특법은 하도 여러 가지가 개정되는 게 많아서 자, 번호는 17번입니다.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 공제 신설. 우리가 아까 신성장 동력 원천 기술이라는 게 11개 분야로 쫙 나와 있는 거 있으셨잖아요. 그죠? 그겁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관한 시설 투자라면 법인세를 공제를 해줍니다. 이건 신설된 세액 공제예요. 이건 신설됐다고요. 다른 것들은 개정이지만 이건 신설이에요. 이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11개 사업의 뭐 미래형 자동차 이런 것들을 그 시설을 투자하십니다. 그렇죠? 자, 동그라미 이번에 판정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성장 동력 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두어 사업화 시설 여부 등을 이제 인정합니다.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 써 있고요. 현행과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10%, 중견 7%, 대기업 5%. 오케이? 큰 금액입니다. 이건 투자세액공제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다음에 가로 2번에 뭐 공제 요건은요. 전체 R&D 비용이 연구인력 개발 비중이 매출액의 5% 이상이고 신성장 동력 원천기술 R&D 비중 등이 다음 요건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합니다.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요건이 있고요. 특히 동그라미 2번은 직전 연도보다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꾸 기계는 현대화되는데 근로자 수가 감소되면 이런 혜택을 안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줄이지 않고 시설 투자하고 현실적으로 여러분 어디 얼마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있다. 읽어보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18번에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이것도 신설된 조문입니다. 제목 자체부터 드라마 뭐 이런 개혁이 나죠. 그래서 한류입니다. 저작권법 2조 14호에 따른 영상 제작자로서 다음 세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합니다. 제작을 담당합니다. 이해되십니다? 공제 대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뭐 이런 거 텔레비전으로 방송된다, 뭐 영화다 이런 거 되겠고요. 공제 대상 비용에는요, 그렇죠? 작가료나 주조연, 출연료, 원작료 이런 것들에 정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들도 있고요. 안 되는 것들도 있고요. 뭐 배우 출연료가 이게 뭐 얼마다라는 것들인데 현실 굉장히 재밌네요, 저는요. 이런 거 촬영할 때 제일 뭐 그렇죠? 우리가 뭐 김은숙, 김은희 이런 작가들이 편당 아마 지금 한 6, 7천 이상 받으실걸요. 편당 이런 원고료만 또 연예인들 많잖아요. 평당 몇 천씩 받잖아요. 출연료가 이런 것들이 부러워서 한 말이었습니다. 너무 많죠, 그죠? 그 사람들은 물론 많다고 안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한도도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19번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 인상이고 중소기업의 추가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여러분, 추가공제라는 건 뭐냐면 고용창출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계장치를 사는데 이게 기본 공제가 있고 추가 공제가 있어요. 자, 기본 공제는 몇 프로 당연히 그 투자 금액에 해주는 거고요. 추가 공제는 요게 바로 똑같죠? 사람이에요. 사람이 늘었냐? 늘은 금액에 얼마를 하고 한도가 몇 프로다라고 되어 있는 조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가 공제를 보실 때 조심해야 돼요. 이게 조심해야 될 게 그렇죠? 무조건 이 퍼센테이지가 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사람이 늘어난 거에다가 그 사람이 얼마씩이고 이게 요 투자 금액의 총 몇 프로를 넘을 수 없다라는 요게 한도지 이 금액이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보면 원래는 말이에요. 고용이 증가된 인원들에 따라 이게 동그라미 1, 2, 3 보면 일반은 1000, 청년들은 1500, 마스터고는 2000인데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중소기업일 땐 요 추가 공제 따질 때 사람별로 500만 원씩이 올라간 거예요. 중소기업만.
중소기업만 예, 상시 근로자나 청년이나 이럴 때 500씩 올라갔고요. 이게 전부 다 올라간 거 아니에요. 중소기업만이고요. 가로 이번에 추가 공제라는 건 뭐냐면 요 추가 공제가 요 한도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대기업은 상관이 없는데 중소기업이나 중견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밖에서 이런 거 그죠? 수도권 내는 2% 올라가고 완전히 수도권 밖은 5에서 7%.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요 추가 공제율이 쉽게 2%, 중견기업은 1%가 올라가요. 1%가 올라가요. 1%가. 다만 이게 아무리 올라도 요 실질 고용 인원이 증가하는 거에 묶이기 때문에 이 율이 올라가는 것만큼 공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건 연도 중에 바뀌었어요. 법이. 하나 넘겨보시면 몇 페이지라구나. 아니 이건 2017년 4월 18일 이후 투자분이에요. 4월 18일. 그러니까 뭐야? 4월 17일 것까지 기계들 산 거는 이거보다 2%, 1%가 낮은 걸 한도로 사람 수별로. 중소기업도 요것도 똑같이 500 그 전에 걸로 갑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20번은 사실 너무너무 재밌고 중요한 거예요. 중소기업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중소기업이 설비 투자 자산, 즉 기계장치 등을 말하죠. 또 이외에도 있지만 이 설비 투자 자산을 사셨을 때 이게 내용 연수를 조정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기간이 이제 어떻게 되나 볼게요.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 자, 봐요. 중소기업이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일 1년이죠. 요 안에 설비 투자 자산을 취득을 했어요. 다만 이 취득을 했는데 이게 이해해야 돼요. 이게 전기보다 취득 금액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한 투자가 전기보다 컸을 때 요 사이에 취득한 거는요. 내용 연수를 플라마이나 50%를 적용해. 이게 플러스는 의미가 없어요.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내용 연수를 절반을 후려쳐서 이건 반드시 신고하셔야 되고요. 나는 이렇게 할게. 이건 신고라기보다 신청이라고 하셔도 돼요. 신청서를 내셔야 되니까 나는 내용 연수를 50%를 후려칠게요.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신청, 신고. 왜? 뭐 승인은 필요 없어요. 신고를 하시고요. 나는 50%를 줄일게.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고 조정으로 송금 산입이 돼요. 이건 참 어마어마하잖아요. 감가상각비는 맨날 결산 조정이라고 보시잖아요. 이게 신고 조정으로 송금 산입이 돼요. 송금 산입이 돼요. 자, 잡아드릴게요. 자, 얼마라고 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그렇죠? 만약에 2017년 1월 10일 날 기계장치를 얼마? 160억짜리를 샀어요. 원래 여러분들은 쭉 8년으로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요건이 중소기업이고 요건이 투자 금액이 많았다라고 치시면 얘를 50%니까 4년, 그러니까 요것만 4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죠? 그럼 원래가 얼만데? 20억인데 4, 16이니까 40억이야. 근데 회계감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옛날 것들은 8년이고 요것만 4년이 안 되니까 여러분은 장부상 어떻게 돼요? 요놈도 20억으로 생각을 하시고 근데 여러분이 4년으로 신고서를 내주시면 한도가 40억이니까 요 차익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감가상각비 20억 유보로 할 수 있다. 이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계감사와 전혀 상관없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을 집어넣으실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혜택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뭐예요, 여러분요? 그렇죠? 5번의 중견기업은 요거를 1월 1일부터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취득한 분에 대해서 똑같은 조문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도 어마어마한 혜택을 보십니다.
어마어마한 혜택을 보십니다. 어마어마한 혜택을요.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번 경력 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합니다. 경력 단절 여성 재고용한 중소기업은 법인세 세액공제가요. 인건비 일정 금액을 하는데 퇴직 후 3년에서 5년 이내에 종전 중소기업에 제조 이게 경력 단절 여성이에요.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애들 때문에 때려치고 다시 퇴사 후에 3년에서 5년에 입사하면 그 이후 인건비의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해 주는데 3년, 5년을 늘려서 10년으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10년 안에 그만둔 중소기업에 들어오면 세액공제가 되고 중소기업이. 이해하셨죠? 경력 단절 여성의 기간이 확대됐다는 거고요. 22번 근로소득 증대기업 세액공제 확대입니다. 이건 하여튼 그냥 월급 많이 주면 세액공제가 늘어나요. 볼게요. 근로소득 증대기업 세액공제는 당해년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 초과할 때 적용하는 것인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음의 요건 충족 시에도 적용을 해요. 당해년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을 증가에 고런 정한 일정 3.3%를 초과했다. 그럼 이거는 그쵸? 전년도랑 이걸 비교한 게 아니라 이래도 된다라는 거고요. 또는 동그라미 2번은 당해년도 평균 임금이 전년도 평균 임금에다가 1 플러스 3.3 요렇게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급여를 근로소득을 많이 주면 세액공제가 되는데 이게 그냥 원래 개념은 올해 임금의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보다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중소기업은 요거를 3.3%보다 넘어도 똑같이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모든 법의 취지는 사람을 많이 뽑아라. 월급을 더 줘라. 이러면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청년 취업이 어렵다는 거죠. 23번은 청년 고용 증대입니다. 이것도 연도 중에 바뀌었는데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전년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증가된 인원당 중소노 기업은 1,000만 원, 중견 기업은 700입니다. 이게 500에서 굉장히 올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소기업인데 청년 하나 뽑으시면 1,000만 원 세액공제도 꽤 큰 거예요. 중견은 700이고요. 그렇죠? 다만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늘어나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 근로자 수가 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말 미안하죠. 청년을 뽑아도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청년을 뽑았을 때다가 아니라 전기 대비 늘었을 때 청년 상시 근로자가 늘면 1,000만 원. 야, 근데 그렇죠. 1,000만 원 해준다고 사람 뽑을까는 모르겠네요. 없는 것보다 낫겠죠. 청년들이 많은 일자리를 받았으면 좋겠고 대기업은 200이 아니라 300. 대기업도 조금 해줘요. 300 적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겠고요. 24번 정규직 근로자를 그죠?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시면 이건 중소기업이 700만 원, 중견기업은 500입니다. 꽤 늘었어요? 원래 200만 원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요. 이건 원래 그죠? 중소기업만 됐었어요. 200. 근데 이걸 중소기업을 700으로 바꿔버리고 중견기업도 500이나 해줘요. 이거 다 바뀐 거예요. 최근에. 그죠? 연도 중에 바뀌어서 바로 1년에 소급 적용합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 사람을 뽑아달라는 겁니다. 많이 뽑아줬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25번에 잡쉐어링이라고 그러는데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 근로자 임금 보조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합니다. 이건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는 잡쉐어링이 뭐냐면 이거야 여러분요. 쉽게 말했을 때 내가 중소기업인데 사람을 안 자르고요. 사람을 안 잘라. 그럼 어떻게 돼? 사람을 더 뽑고 안 잘리면 이 사람이 뭐야? 임금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야근을 안 하고 야근을 안 시키고 다른 사람을 뽑아서 같이 먹고 살자. 그럼 뭐야? 내 돈이 줄잖아요. 일한 시간이 줄으니까. 이래서 잡쉐어링이에요. 이래서 잡쉐어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잡쉐어링이니까. 그럼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은 그죠? 식인계 분은 이렇게 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무 시간은 줄였는데 근로소득이 안 줄려면 시간당 임금을 늘려야 돼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중소기업인데 근무 시간은 줄이고요. 다른 사람을 뽑고요. 그 대신에 이 사람의 급여가 주니까, 근로시간이 주니까 시간당 임금을 올렸어요. 이런 기업을 난 들은 적은 사실 없는데. 그래서 역시 이 조항은 해당되긴 어려워요. 다만 그렇더라면 이런 혜택을 줍니다라는 게 보완된 내용이고요. 26번 중소기업이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가 확대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성장 서비스 고용위험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 공제율이 인정이 됩니다. 원래는 청년이 고용이 증가되면 사회보험료가 100%, 기타 사람들은 50%인데요. 신성장 서비스업이라고 나오죠. 이런 업에 해당되시면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요 75%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청년이 늘어나면 그 4대 보험이 늘잖아. 회사 부담액이. 그거에 100%를 공제해주고 청년이 아닌 분들이라면은 50% 일반 분이면 50%인데 여러분이 신성장 서비스업이나 넘겨보면 경력 단절 여성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하여튼 세법이 경력 단절 여성은 청년과 똑같이 가는 거예요. 혜택을 똑같이 주기니까 경력 단절 여성은 100%고 아까 신성장은 75%로 세액공제율이 올라가는 거고요. 27번 안 할게요. 28번 중소기업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세액 감면이 중단되는 경우 신설했다고 합니다. 자,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안의 공장을 과밀억제 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7년간 100%, 3년간 50%니까 이거 10년간 감면이 돼요. 근데 옛날에 한번 했죠. 중소기업이 유예기간이 그 규모 기준 때문에 넘어가면 그 연도와 앞으로 3년이 유예기간이 되는데 그 적용이 안 되는 게 무슨 다른 기업과 합병 이런 거죠. 그 조항에 걸려버리면 이 감면이 그대로 올 수도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옮겨놓고 중소기업이 다른 데랑 합병했을 때는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9번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뭐가 합리화됐다고 그러네요.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으로 이전 시 건물 대지의 양도 차익은 5년 거치 5년 분할하는데 이에 과세 특례 요건이 뭐 이렇게 개정됐대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팔았으니까 처분이익이 생기잖아. 일정 기간 분할 과세라는데 요건을 좀 바뀌었어. 읽어보시고요. 다음에 넘어갈까요? 나머지 안 해도 되고 32번 사회적 기업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대한 세액 감면 기간을 2019년으로 연장했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33번 근로자 복지 증진 시설 투자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 증진 시설 취득에 대한 법인세 세액 공제 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인상합니다. 원래는 7%였거든요. 7%를 중소기업은 10%로 올립니다. 3% 올라가면 괜찮죠. 그러니까 직장 내 어린이집이나 이런 걸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이러시면 10%가 됩니다. 34번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이 연장됐대. 모르겠고요. 공모리치도 하기 싫고요. 그다음에 36은 자본확축 목적 회사가 손실보전준비금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부활했어요. 있다가 없어졌는데 넘기시면 산업은행 등을 말합니다. 37번 톤세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38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2019년으로 연장했고요. 39 해외에 나갔다가 국내 복귀하는 기업들의 감면 조항에 대해서 밑에 가면 가로 2번에 그쵸 동그라미 2에 대해서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만 없는 경우만 있었는데 앞으로는요 국내 사업장이 있을 때 50% 일대 조항을 축소해서 넣어놨어요. 확대된 거야. 그러니까 해외 나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두 가지가 있죠. 완전히 해외로만 나갔고 한국에도 있고 해외로 나갔는데 그렇죠? 이제까지는 줄 한국에는 하나도 없고 나갔을 때 돌아오는데 지금은 사업도 있고 한국에도 일부 남아 있었고 해외 나간 게 돌아올 때 같이 동제된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석유 제품 전자상거래 세액 공제 이런 걸 그 산 사람도 되고 공제율이 좀 줄어들었고 적용 기간이 연장됐고요. 그 다음에 40일 넘어해서 안 하고요. 42도 너무 그러네요. 외투 기업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43, 44, 45, 46, 47, 48번은요.
재무구조 개선 계획, 사업 재편 계획. 그러니까 우리가 특수한 법이 재무구조 개선 계획, 사업 재편 계획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런 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 채권을 출자 전환하면 출자 전환에 따른 손실을 출자 전환 시점에 여러분 비용으로 인정을 해줘요. 자, 이거예요. 자, 금융기관이 이런 A라는 법인에 대해서 그쵸? 100억의 돈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출자 전환이라는 거는요. A 법인이 요거에 대해서 자기 주식을 주는 경우예요. 주식을 주는데 볼게요. 주식을 60억밖에 못 줘요. 60억밖에. 그러면 금융기관은 40억이 손해나잖아요. 그렇죠? 손해나요. 그러면 원래 회계는요. 차변에 유가증권 계정 과목을 알아서 띄우고요. 시가가 60억이니까 하고요. 기존에 대여금이면 100억이고요. 나머지가 대손이에요. 그냥 대손상각이라고 그럴게요. 대손상각비 40억. 이러면 이게 세법은 이럴 땐 어떻게 썼냐면 요 책 손해본 40억을 지금 송금이 아니라 세법은 유가증권을 100억이라고 나서 나중에 유가증권을 매각할 때 돈 못 받으면 그때 손금으로 하라고 그래서 회계가 이렇게 잡은 거를 손금 불산입 40억 유보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뻔히 40억을 손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손금 인정이 안 되는 불리함이 있었잖아. 맞죠? 불리함이 있었죠? 그거를 금융기관이 이제 이런 사업재편 계획과 재무구조 개선 계획일 때는 그대로 이 세무조정을 안 하고 그대로 손금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금융기관한테는요. 이런 내용이 바뀌었다라더라. 그다음에 49, 50 너무 일반적이라 안 하고요. 52번 중소기업이 한도가 1200이 2400이거든요. 이 조문이 이거 원래 법인세법에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넘어왔었어요. 53, 54, 55 이제 안 할래요. 안 해서 되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바로 밑에 기타세법은 안 해도 돼서 여기까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개정된 내용인데 대답해 보세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제가 이렇게 세제실 자료가 아니라 제가 일일이 다 써머리해서 이런 걸로 또 무료로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할 겁니다. 이해하십니다. 개정된 세법을 3강에 걸쳐서 했고요. 다음번 시간은 몇 시간이 걸지도 모아 판례 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아서 작년 연말부터 올해 지금 강의한 2017년 9월까지 새로 나온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 사례 이런 것들을 갖고 시간이 허락되는 한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을 열심히 한번 판례 분석들을 해볼까 합니다. 아마 4강부터가 월등히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